속보 재개 1위 대성푸드 강만석 회장. 일주일째 행방불명. 경찰 수사 난항. 뉴스가 흘러나오는 TV 앞 낡은 식당 안. 어르신, 뉴스 좀 보게 비켜보세요. 밥 다 드셨으면 좀 가시고요. 손님들의 구박을 받으며 묵묵히 떡국을 먹는 한 노숙자. 초라한 행색, 떨리는 손, 기억을 잃은 눈동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이 초라한 노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반찬을 더 챙겨주며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한 청년 사장만 빼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노인의 기억이 돌아오던 날, 청년의 식당을 짓밟으려던 깡패들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경호원이 들이닥칩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거지 노숙자가 왕자로 복귀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월 1일,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소리가 울려 퍼진 지 하루가 지나고 도심은 다시 밤의 어둠에 잠겼다. 거리는 들뜬 표정으로 새해 인사를 나누는 연인들과 가족들로 가득 찼지만 강만석에게 세상은 그저 차갑고 흐릿한 회색빛일 뿐이었다. 저리가. 재수없게 새해 첫날부터 노숙자가 알짱거려 번화가 중심에 위치한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앞. 말끔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매니저가 손을 휘저으며 소금을 뿌리는 신용을 했다. 낡은 트렌치 코트는 찌든 때로 본래의 색을 잃었고 한 짝뿐인 장갑 사이로 검버섯 핀 손등이 붉게 터져 있었다. 만석은 초점 없는 눈으로 매니저를 바라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배가 고팠다. 단순히 위장이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었다.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는 듯한 고통과 함께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그를 잠식했다. 며칠 전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공원 벤치에 누워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집이 어디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머리 뒤쪽에서 느껴지는 둔탁한 통증과 주머니 속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전부였다. 춥다. 너무 추워.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발을 옮겼다. 화려한 대로변을 지나 빛이 닿지 않는 후미진 골목으로 들어섰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매연이 뒤섞인 곳. 그곳에 다다르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쓰러지듯 벽에 기대어 주저앉은 만석의 시야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들어왔다. 미락식당. 오래된 미닫이문 틈으로 하얀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멸치를 오래 우려낸 듯한 구수하고 짭조름한 냄새. 그 향기는 만석의 뇌리에 박혀있던 아주 오래된,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기억의 파편을 건드렸다. 그는 홀린 듯 다시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식당 유리창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는 텅 빈 테이블들만 보였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주방 쪽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만석은 유리에 얼굴을 바짝 댔다. 입김이 서려 뿌얘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공기가 너무나 간절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방금 전 쫓겨났던 기억이 몸을 움츠러들게 했다. 그저 멍하니 식당 안의 온기를 눈으로 핥을 뿐이었다. 후. 선우는 텅 빈 가게를 둘러보며 한숨을 삼켰다. 새해 첫날이었지만 매출은 고작 3만 원. 밀린 월세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건물주는 이번 달까지 월세를 올리지 않으면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였고 건너편에 들어선 대기업 프랜차이즈 식당은 물량 공세로 손님들을 싹쓸이해 갔다. 이대로 접어야 하나.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인 이 가게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선우가 습관처럼 출입문 쪽을 바라보았을 때였다. 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처음엔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림자는 10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선우는 의아함에 문을 열었다. 딸랑 마이너스. 경쾌한 풍경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끝에 덜덜 떨고 있는 노인이 서 있었다. 꾀죄죄한 행색에 헝클어진 백발. 눈은 퀭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다. 누가 봐도 며칠은 굶은 듯한 모습이었다. 선우는 순간 멈칫했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노숙자라니. 다른 가게들처럼 쫓아내야 마땅했다. 하지만 선우의 시선이 노인의 떨리는 손에 머물렀다. 꽁꽁 얼어터진 손등. 돌아가신 아버지가 겨울마다 겪었던 그 동상 자국과 닮아 있었다. 할아버지. 선우가 부드럽게 불렀다. 만석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또 욕을 먹을 거라 생각하며 몸을 웅크렸다. 식사 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만석이 멍하니 바라보자 선우는 사람 좋게 웃으며 가게 문을 활짝 열었다. 날이 너무 추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몸 좀 녹이고 가세요. 만석은 주저주저하며 안으로 발을 들였다. 훈훈한 공기가 얼어붙은 피부를 감쌌다. 선우는 난로 옆 가장 따뜻한 자리에 의자를 빼주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선우는 주방으로 들어가 육수통을 열었다. 멸치와 디포리 그리고 물을 넣어 푹 끓인 맑은 육수, 떡을 물에 헹구고 끓는 육수에 투하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겹게 식당을 채웠다. 계란 지단을 얇게 썰고 김가루와 다진 소고기 고명을 정갈하게 올렸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한 그릇이 만석의 앞에 놓였다. 새해잖아요. 떡국 드셔야죠. 만석은 숟가락을 쥔 손을 떨었다.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자 코끝이 시큰해졌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꿀꺽.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굳어있던 위장을 적셨다. 그 순간 만석의 눈이 크게 뜨였다. 단순한 국물 맛이 아니었다. 깊고 진한 멸치향 뒤에 따라오는 깔끔한 뒷맛. 그리고 혀끝에 감도는 미세한 감칠맛. 이것은 아주 오래전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다. 아니, 자신이 대성푸드를 처음 창업할 때 수없이 연구하고 실패하며 만들어냈던 바로 그 기본의 맛이었다. 아, 만석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떡을 씹을 새도 없이 국물을 연거푸 들이켰다. 몸에 열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뿌연 안개 속에 갇혀있던 머릿속이 조금씩 거치는 기분이 들었다. 만석아, 음식은 재료가 반이고 정성이 반이다. 회장님, 이번 신제품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삼촌,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비서실장의 환호, 그리고 차가운 조카의 비웃음. 기억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숟가락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만석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식당에 들어올 때와는 달라져 있었다. 흐릿했던 동공의 또렷한 생기가, 아니, 날카로운 이성이 잠시 스쳤다. 그는 떡국 그릇을 비우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선우를 응시했다. 이 청년이 만든 음식에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이 담겨 있었다. 맛이 있네요. 만석이 처음으로 입을 뗐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예사롭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당 한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에서 눈을 뜬 만석은 천장을 응시했다.
밤새 열병처럼 앓는 동안 머릿속의 안개가 완전히 걷혔다. 강만석, 대성푸드 회장, 그리고 최상무.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것이 믿었던 조카, 최상무의 사주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지금 회사로 돌아가봤자 그들의 소나기에 다시 잡힐 뿐이었다. 죽은 듯이 숨어서 힘을 키울 곳이 필요했다. 그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우가 새벽부터 나와 재료 손질을 하고 있었다. 어르신, 일어나셨어요? 속은 좀 어떠세요? 선우가 해맑게 웃으며 콩나물국을 내왔다. 만석은 짐짓 멍한 표정을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아직은 노망난 노인 행세를 해야 했다. 국물을 한 입 떠넣자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입안을 감돌았다. 역시나 기본기가 탄탄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남자가 들이닥쳤다. 건물주 박 씨였다. 이봐, 이 사장, 이번 달 월세가 또 밀렸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번 주말까지만 어떻게든. 주말은 무슨, 그리고 재계약 때는 월세 50만 원 더 올린다고 했지? 싫으면 당장 가게 빼. 박 씨는 식탁을 쾅 내리쳤다. 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어쩔 줄 몰라 했다. 법적으로 부당한 인상 요구였지만 힘없는 임차인에게 법은 멀고 건물주의 횡포는 가까웠다. 만석은 국을 먹다 말고 그 광경을 곁눈질로 지켜봤다. 평소에 그였다면 당장 변호인단을 호출해 박 씨를 박살냈겠지만 지금은 그저 힘없는 늙은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에이, 퇴! 만석이 일부러 박 씨의 구두 쪽을 향해 콩나물 대가리를 뱉었다. 아니, 이 냄새나는 늙은이는 뭐야? 식당에서 노숙자를 키워. 아이고, 파리가 꼬이네. 똥파리가 윙윙거려. 만석이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박 씨를 향해 소리쳤다. 마치 치매 노인이 헛소리를 하는 듯 했지만 눈빛만은 형용했다. 박 씨는 기가 막힌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재수없게 진짜. 이 사장 경고했어. 이번 주까지 해결 안 되면 고소할 거야. 박 씨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자 선우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만석은 묵묵히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이 청년 생각보다 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미락식당은 한산했다. 반면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건너편 대성반상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성푸드에서 야심차게 론칭한 한식 프랜차이즈였다. 만석은 자신의 회사가 만든 식당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죽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대성반상의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은 점장이 거들먹거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선우 씨, 아직도 버티고 있어? 끈기 하나는 대단하네. 볼 일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아니, 우리 본사 지치 말잖아. 여기 자리 우리 창고로 쓰고 싶다니까? 권리금 챙겨줄 때 나가는 게 좋을 텐데. 괜히 버티다 빈손으로 쫓겨나지 말고. 점장은 선우가 정성껏 닦아놓은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쓱 훑으며 먼지가 있다는 듯 털어냈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맛도 없는 밥집 누가 온다고. 저기 저 노숙자 할아버지나 오는 거지. 점장이 구석에 앉은 만석을 턱으로 가리키며 비웃었다. 만석의 손에 쥐어진 숟가락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 회사의 직원이 내 이름을 걸고 하는 장사가 고작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인가. 상생은커녕 골목 상권을 짓밟고 사람을 무시하는 저 오만함. 저것이 최상무가 만든 대성푸드의 현재 모습이었다. 나가라고요. 선우가 참다 못해 소리쳤다.
평소 순둥이 같던 선우의 고함에 점장도 잠시 움찔했다. 진짜 말 안 통하네. 두고 봐.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점장이 비웃음을 흘리며 나간 뒤 선우는 참았던 눈물을 훔쳤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달그락거리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울음소리를 감추려는 듯 물을 세게 틀어놓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감출 수 없었다. 만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방 입구에 서서 선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기억을 찾아준 떡국, 그리고 갈 곳 없는 자신을 걷어준 따뜻한 마음. 이 청년은 보상받아야 했다. 그리고 썩어빠진 자신의 회사는 도려내야 했다. 만석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제왕이었다. 비록 지금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지만 판을 뒤집을 설계도는 이미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었다. 어르신, 배고프시죠? 금방 저녁 차려드릴게요. 눈을 비비고 돌아선 선우를 향해 만석이 꼬장꼬장한 목소리로 툭 내뱉었다. 싱거워. 네. 아까 그 콩나물국 말이야. 멸치똥을 덜 뺐어. 쓴맛이 난다고. 음식하는 놈이 혀가 그렇게 둔해서야 원. 선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뜬금없는 타박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만석은 짐짓 뒷짐을 지고 가게 안을 휘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테이블 배치도 엉망이고 쯧쯧 내일부터 좀 바빠지겠구먼. 물을 써는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 0.5cm. 식감은 그 두께에서 나오는 거야. 주방 구석 쭈그려 앉은 만석이 혀를 차며 잔소리를 해댔다. 낡은 패딩 점퍼에 털모자를 눌러 쓴 영락없는 동네 할아버지였지만 그의 눈은 선우의 칼질을 매섭게 쫓고 있었다. 네, 어르신 이런 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게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선우도 슬슬 지쳐갈 무렵 할아버지에게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낀다. 선우는 멋쩍게 웃으며 다시 칼을 잡았다. 신기한 일이었다. 이 괄괄한 노인의 말대로 간을 맞추고 재료를 손질하자 평범했던 백반 맛이 확연히 달라졌다. 손님들의 잔반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그 증거였다. 선우는 이 노인이 예사분이 아니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다. 그때 가게 앞에 육중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선우와 만석의 시선이 동시에 창밖으로 향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서늘한 인상의 남자들이 내렸다. 대성푸드 전략 기획실의 해결사 마 부장이었다. 만석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최상무의 사냥개였다. 노문 냄새를 맡으면 절대 놓치지 않았다. 만석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먹던 밥그릇에 코를 박는 신용을 했다. 실례합니다. 마 부장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 뒤로 건장한 수행원 2명이 버티고 섰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뭐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선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 부장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선우 눈앞에 들이밀었다. 강 회장의 정장 차림 사진이었다. 이 노인 본 적 있나? 치매를 앓고 있어서 길을 잃으셨는데. 선우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 위풍당당한 회장님과 지금 구석에서 밥풀을 흘리며 허겁지겁 밥을 퍼먹고 있는 노숙자 할아버지는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선우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들이 찾는 노인이 지금 자신의 뒤에 있는 어르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들의 눈빛이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글쎄요. 워낙 많은 분이 오가서요.
이렇게 귀티나는 분은 본 적 없는데요. 선우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마 부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보다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만석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저 노인은 누구요? 마 부장이 만석에게 다가갔다. 구두굽 소리가 만석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다. 만석은 침을 질질 흘리며 반찬을 손으로 집어먹는 연기를 했다. 헤헤, 맛있다. 밥, 더 줘. 마 부장은 얼굴을 찌푸리며 손으로 코를 막았다.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경멸 어린 표정이었다. 됐어. 없는 것 같군. 혹시라도 비슷하게 생긴 노친니가 나타나면 바로 연락해요.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할 테니까. 마 부장은 명함 한 장을 테이블에 툭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검은 세단이 멀어지자 만석은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들킬 뻔했다.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불청객들이 찾아왔다. 이번엔 양복쟁이들이 아니었다. 건너편 대성반상 점장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다. 아, 영업 끝났다고요. 영업은 무슨, 여기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니까?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 깡패 셋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쳐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수저통이 엎어지고 닦아놓은 물컵들이 와장창 깨졌다. 명백한 영업 방해이자 행패였다.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선우가 전화기를 들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깡패가 선우의 손을 거칠게 낚아채 비틀었다. 아,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경찰 타령이야? 좋게 말할 때 가게 빼라고 했지? 우두머리가 선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구석에 앉아있던 만석이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을 쫓는 마 부장 일당을 피하려면 숨죽여 있어야 했다. 나서면 안 된다. 나서는 순간 정체가 발각될 수도 있다. 참아라, 강만석.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깡패가 선우를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것도 모자라 발로 밟으려 하는 순간 만석의 이성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이 청년은 생면부지의 자신에게 따뜻한 국물을 내어준 은인이었다. 내 눈앞에서 내 은인이 내 회사의 하청을 받은 양아치들에게 짓밟히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었다. 그 발 치워. 가게 안에 났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깡패들이 동작을 멈추고 소리난 쪽을 바라보았다. 구석에 쭈그리고 있던 노숙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굽어있던 등이 펴지자 꽤 큰 키와 넓은 어깨가 드러났다. 뭐야, 이 냄새나는 늙은이는? 죽고 싶어?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만석에게 다가갔다. 그는 만석의 낡은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만석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우두머리의 손목을 낚아챘다. 칠순 노인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다.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만석은 관절을 비틀며 그를 제압했다. 젊은 시절 현장 노동자들과 뒹굴고 유도 유단자였던 그의 몸이 기억하는 감각이었다. 기억은 잃었었지만 몸에 배인 싸움의 기술은 그대로였다. 이 영감이. 나머지 두 깡패가 달려들려 하자 만석은 우두머리의 팔을 꺾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떡국을 얻어먹던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살벌한 비즈니스 정글에서 살아남은 제왕의 눈빛이었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예의가 없구나. 만석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기백이 서려 있었다. 깡패들은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선우는
멍하니 그 광경을 올려다보았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만석의 등 뒤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했다. 다시는 이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땐 내 손목이 아니라 너희들 밥줄이 끊길 테니까. 만석이 우두머리를 쓰레기 던지듯 밀어버렸다. 깡패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더니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정적이 흐르는 가게 안. 만석은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선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라. 청소 다시 해야겠구나. 어르신? 방금 그건 대체... 선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만석을 바라보았다. 칠순의 노인이 건장한 깡패셋을 순식간에 내쫓다니. 만석은 툭툭 털고 일어났던 옷매무새를 다시 흐트러뜨리며 짐짓 딴청을 피웠다. 옛날에 공사판에서 짐 좀 날랐어. 몸이 기억하는 거지 뭐. 아니, 그래도 그 기술은 유도 같은데. 시끄러. 밥이나 줘. 배고파 죽겠네. 만석은 대화를 황급히 끊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까 그 깡패들, 그리고 낮에 왔던 마 부장. 놈들은 분명 다시 올 것이다.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회사로 복귀해봤자 최 상무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 뿐이다. 힘이 필요해. 놈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할 명분과 실리. 그때 만석의 눈에 선우가 한숨을 쉬며 정리하고 있는 장부가 들어왔다. 빨간 줄이 그어진 마이너스 투성이의 장부. 만석이 혀를 찢 찼다. 이봐, 청년.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리 가져와봐. 만석이 손을 까딱거리자 선우는 홀린 듯 장부를 건넸다. 만석은 돋보기도 없이 장부를 휘리릭 넘겨보더니 볼펜을 집어들고 거침없이 X 표시를 긋기 시작했다. 메뉴가 너무 많아.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떡국. 백화점이야? 다 빼. 네. 하지만 손님들이 찾는 건데. 그러니까 맛이 없지. 재료 관리가 안 되잖아. 재료 관리가. 다 빼고 떡국이랑 비빔밥 딱 2개만 남겨. 선우가 당황해서 입을 벙긋거렸지만 만석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테이블 배치, 이거 엉망이야. 동선이 꼬이잖아. 주방에서 홀까지 나오는데 3걸음이면 될 걸 10걸음을 걷고 있어. 이러니 음식이 식어서 나가지.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의자를 끌고 다니며 배치를 바꿨다. 마치 대기업 회장실에서 임원들을 질책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지시를 내리는 순간 식당은 흡사전략 회의실로 변한 듯했다. 선우는 얼떨결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노인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내일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나도 이 가게 나갈 테니까. 만석이 팔짱을 끼고 엄포를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이 청년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제왕의 선전포고였다. 모두가 잠든 새벽. 만석은 몰래 식당을 빠져나왔다. 골목 어귀에 있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아껴두었던 동전을 꺼내 넣고 기억 속에 각인된 번호를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네, 김 실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하고 침착한 목소리. 30년간 자신의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비서실장 김철수였다. 만석은 잠시 목이 메었지만 이내 냉정을 찾았다. 철수야, 나다. 회장님, 살아계셨습니까? 지금 어디십니까? 당장 모시러. 쉿. 목소리 낮춰. 지금 내 위치가 노출되면 안 돼. 최 상무놈이 눈에 불을 켜고 있어.
만석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 되찾았다는 것, 그리고 당분간은 죽은 사람으로 지내며 최 상무의 비리 증거를 확실히 잡겠다는 계획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원이 필요해. 하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선 안 된다. 미락식당이라는 곳이야. 이곳으로 최고급 식재료를 보내. 횡성 한우 A 등급 양지머리, 2,000쌀, 그리고 남해안 최상급 멸치. 네, 식당으로 말입니까? 그래. 발신인은 익명의 기부자로 하고, 그리고 놈들 모르게 비밀 자금 좀 풀어야겠다. 이 가게 건물주가 아주 악질이야. 만석의 눈빛이 밤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번뜩였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만석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거지 노인의 탈을 쓴 회장님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다시 구부정한 자세로 돌아와 식당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앞에는 웬 1톤 트럭이 서 있었다. 이선우 사장님 계십니까? 익명의 기부자께서 보내신 특급 식자재입니다. 트럭 짐칸이 열리자 신선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마블링이 꽃처럼 핀 최상급 소고기와 윤기가 흐르는 쌀가마니들. 선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다 뭐예요? 주방 구석에 앉아 이쑤시개를 물고 있던 만석이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졌다. 뭐해? 고기 핏물 안 빼고 오늘부터 육수 다시 잡는다. 정신 똑바로 차려. 만석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이제 재료는 준비되었다. 남은 건 실력뿐이었다. 줄 서세요. 재료 소진되면 마감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파리만 날리던 미락식당 앞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인 오전 11시부터 골목 끝까지 긴 줄이 늘어선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기 대체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렸다. 식당 안은 전쟁터였다. 하지만 질서가 있었다. 3번 테이블 떡국 둘, 5번 테이블 비빔밥 하나, 육수 불 줄이고. 구석 자리에 앉은 만석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선우와 아르바이트생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만석의 지시는 정확했다. 주방과 홀의 속도를 조율하고 손님의 회전율을 계산해 쳐낼 것은 쳐내고 잡을 것은 잡았다. 무엇보다 압권은 맛이었다. 만석이 공수해준 특급 한우와 멸치로 끓여낸 육수는 깊이가 달랐다. 거기에 만석이 전수해준 황금 비율 양념장이 더해지자 손님들은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다. 와, 이 집 미쳤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100배 나은데? 이게 진짜 떡국이지. 사장님, 여기 포장이요. 유명 먹방 유튜버가 예고도 없이 찾아와 엄지를 치켜 세우는 장면이 실시간 방송을 탔다. 건너편 대성반상 점장은 텅 빈 자기 가게 유리창에 붙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음식 장사는 혀를 속이면 안 돼.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 거짓골을 한 회장님의 입가에 자부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자신이 만든 대성푸드가 초심을 잃기 전 가장 빛나던 시절을 다시 보는 듯한 감동이었다. 셔터가 내려가고 폭풍 같던 하루가 끝났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정상기를 두드렸다. 영수증 뭉치가 끊임없이 올라왔다. 어르신, 오늘 매출이. 선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루 매출이 지난 한 달치 매출을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밀린 월세는 물론이고 대출금 이자까지 갚을 수 있었다. 선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바보 같은 놈. 사내가 돈 벌었으면 웃어야지. 왜 질질 짜고 있어?
만석은 짐짓 타박을 주면서도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툭 던져주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저 어르신 아니었으면 진작에 쫓겨나서 한강 갔을지도 몰라요. 선우가 만석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노인의 손. 만석은 그 따뜻한 온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을 때도 받아보지 못한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감사였다. 됐다. 밥이나 먹자. 배고프다. 두 사람은 팔지 않고 남겨둔 떡국 두 그릇을 마주 놓고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위로 가게 안에 노란 백열등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어르신 돈 많이 벌면 이 가게 사서 평생 어르신 모시고 살 거예요. 제 할아버지 해주세요. 선우의 말에 만석이 숟가락을 멈칫했다. 친자식들도 재산 다툼하느라 보여주지 않던 가족애를 생판 남인 이 청년에게서 느끼고 있었다. 만석은 짐짓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며 헛기침을 했다. 쓸데없는 소리. 국 식는다. 어서 먹어. 행복했다. 기억을 찾기 전보다, 아니 회장으로 살던 그 어떤 순간보다 지금 이 낡은 식당에서의 한 끼가 더 행복했다. 이 평화가 영원하길 바랐다. 하지만 가게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다정한 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담고 있었다. 셔터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불행의 그림자는 이미 문턱을 넘고 있었다. 꺄악. 점심시간에 활기로 가득 찼던 식당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 쪽 3번 테이블로 쏠렸다. 모자를 푹 눌러 쓴 30대 남자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이거 뭐야? 떡국에서 유리가 나왔어. 내 입안 다 찢어졌잖아. 남자가 뱉어낸 핏물 섞인 휴지 조각 사이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번뜩였다. 동시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가 헛구역질하며 쓰러지는 신용을 했다. 우에, 나도 속이. 사장 나오라고 해. 사람 죽일 작정이야?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님들은 먹던 숟가락을 던지며 일어났고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선우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선우는 사색이 되어 달려갔다. 손님, 괜찮으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는 유리를 쓰지 않. 시끄러워. 증거가 여기 있는데 발뺌이야? 이거 다 찍어. 인터넷에 올려. 남자는 선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구석에 앉아있던 만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남자가 뱉어낸 유리 조각은 떡국 그릇 바닥에 깔려있던 것이 아니었다. 놈의 소매 끝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쓰러진 여자 역시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작전이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블랙 컨슈머의 행패가 아니라 누군가 치밀하게 기획한 담극이었다. 만석이 나서서 제지하려 엉덩이를 떼는 순간 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듯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차보다 먼저 도착한 것은 카메라를 든 인터넷 뉴스 기자들이었다. 이곳이 유리가 섞인 떡국을 팔았다는 제보가 들어온 곳입니까? 사장님, 원가 절감을 위해 불량 식자재를 썼다는 게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선우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선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주방 입구에 주저앉고 말았다. 만석은 놈들의 목표가 선우를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것임을 깨닫고 모자를 깊게 눌렀으며 인파 뒤로 숨었다. 지금 나서면 선우는 치매 노인을 고용한 무책임한 사장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을 것이 뻔했다. 다음 날 미락식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렴치한 곳이 되어 있었다. 속보 화제에 줄 서는 식당, 알고 보니 유리조각 떡국?
단독 피해자 A씨 입안 10반을 꿰매. 트라우마 호소. 충격 위생 불량 식당. 값싼 식자재만 사용. 최 상무가 섭외한 언론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극적으로 보도했다.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식당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고 영업 정지 처분 명령서를 벽에 붙였다. 가게 앞에는 계란과 밀가루가 투척되어 엉망이 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게 앞을 지나며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다. 젊은 놈이 돈독이 올라서 쯧쯧. 저런 놈은 콩밥을 먹여야 해. 불 꺼진 식당 안. 선우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르신,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유리 같은 거 넣은 적 없어요. 선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눈물도 말라버린 얼굴이었다. 만석은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다. 안다. 내가 안다. 만석의 짧은 대답에도 선우는 무너지듯 오열했다. 그 시각 대성푸드 본사 최 상무의 집무실. 그는 대형 TV 화면에 나오는 선우의 몰락 뉴스를 보며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다. 철이 깔끔하네. 이제 그 늙은이가 제 발로 기어 나오든지 아니면 저 쥐새끼 같은 놈이랑 같이 굶어 죽든지 하겠지. 최 상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마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무리 지어. 내일 기자들 더 풀어서 확인 사살해. 다시 화면은 어두운 식당 안. 오열하다 지쳐 잠든 선우의 등에 낡은 담요를 덮어준 만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만이 맹수처럼 푸르게 빛났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만석은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기억을 찾은 날 비서실장이 몰래 전달해 주었던 스마트폰과 회장 명함이 든 지갑을 꺼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만석이 식당 문을 열고 밤거리로 나서는 뒷모습에서 거지 노인의 구부정한 등은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미락식당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인터넷 방송인들과 성난 시민단체 그리고 최 상무가 심어놓은 기자들까지 수십 명이 몰려들어 식당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악덕 업주는 나와라. 국민을 기만하고 숨어 있으면 다냐. 가게 안 선우는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유리창이 돌에 맞아 금이 가고 욕설이 난무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선우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였다. 부하악 마이너스 기. 골목 입구에서 묵직한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최고급 세단 5대가 줄지어 들어왔다. 시위대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맨 앞차인 리무진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내려 순식간에 인파를 양옆으로 갈라 길을 만들었다. 뭐야? 누가 왔어?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리무진 뒷문이 열렸다. 칠흑같이 윤기 나는 최고급 수제 정장, 백발을 말끔하게 넘긴 노신사. 바로 강만석 회장이었다. 며칠 전까지 꼬질꼬질한 패딩을 입고 밥을 얻어먹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기품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만석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굳게 닫힌 식당 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을 두드리는 시위대 대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비키시오. 나지막하지만 묵직한 한마디. 시위대 대표는 기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만석은 굳게 닫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선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아니, 저분은.
실종됐다던 대성푸드 강만석 회장님 아니십니까? 장내가 술렁였다. 회장님이 왜 저런 범죄자랑 있어? 라는 수군거림이 퍼졌다. 만석은 선우를 자신의 옆에 세우고 차가운 눈으로 카메라들을 응시했다. 저는 대성푸드 회장 강만석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기억을 잃고 거리를 떠돌던 저를 살려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충격적인 발언에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회장님, 하지만 이 식당은 유리 조각이 나온 비위생적인 곳입니다. 은인이라뇨? 최 상무의 사주를 받은 기자가 악을 쓰며 질문했다. 만석은 피식 웃으며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대기하고 있던 트럭의 적재함이 열리며 대형 LED 스크린이 올라왔다. 제가 이 식당에 머무는 동안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설치해둔 초고화질 CCTV 영상입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피해를 주장하던 남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소매 안에서 유리 조각을 꺼내 떡국 그릇에 몰래 넣는 장면이 사케이 화질로 선명하게 송출되었다. 심지어 옆 테이블 여자와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허! 군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식당 구석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자의 공갈단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만석의 경호팀에게 목덜미를 잡혔다. 이 모든 것은 제 조카이자 대성푸드 상무인 최민호가 회장인 저를 찾지 못하게 하고 이 정직한 청년을 매장시키기 위해 꾸민 짓입니다. 만석의 폭탄 발언은 쐐기를 박았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고 최 상무가 마 부장에게 가게 하나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지. 노인네랑 같이 굶겨 죽여. 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과 입금 내역이 공개되었다. 이럴 수가. 욕을 퍼부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순식간에 여론은 역전되었다. 선우를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분노가 되어 최 상무와 가짜 피해자들에게 쏟아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자해 공갈단과 현장에 숨어있던 마 부장을 체포했다. 만석은 멍하니 서 있는 선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 사장 미안하네. 내 집안 단속을 못해서 자네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 이 늙은이를 용서하게. 대한민국 재계 거물의 사과. 선우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살아계셔서 건강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선우가 울먹이며 만석의 손을 잡았다. 만석은 그 거친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다. 자네 떡국값은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갚음세.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빗발쳤고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TV 생중계를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최 상무는 집무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졌지만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방문을 부수고 들이닥치고 있었다. 최 상무와 그 일당의 구속 수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뉴스 화면이 지나간다. 대성푸드 본사는 강 회장의 복귀와 함께 고강도 감사를 통해 썩은 환부를 도려냈다. 강 회장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며 상생 경영을 제1원칙으로 공표했다. 며칠 뒤 평온을 되찾은 미락식당. 말끔한 정장 차림의 만석이 비서실장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 선우는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맞이했다. 회장님, 누추한 곳에 또 오시고. 누추하긴. 내 생명을 구한 궁궐인데. 만석은 웃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턱 내려놓았다. 떡국 값이다. 받아라. 선우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곳엔 건물 등기 권리증과 대성푸드 상생 파트너 1호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이 건물 내가 샀다. 그 악덕 건물주 녀석 세무조사받게 생기니까 건물을 헐값에 내놓더구나. 이제 월세 걱정 말고 장사해. 회장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그저 떡국 한 그릇 대접했을 뿐인데 사람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자니가 내게 준 건 떡국이 아니라 내가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였다. 사양 말고 받아. 이건 회장으로서의 투자가 아니라 할비로서 손주에게 주는 선물이다. 만석의 진심 어린 눈빛의 선우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만석은 우는 선우의 등을 투박하게 토닥여 주었다. 식당 밖에는 겨우내 얼어있던 눈이 녹고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다시 1월 1일 미락식당 간판 옆에는 착한 식당 1호점이라는 명패가 자랑스럽게 붙어 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선우는 이제 어엿한 사장의 포스로 직원들을 지휘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익숙한 리무진이 가게 앞에 선다. 어서 오세요. 아, 할아버지. 선우가 앞치마를 입은 채 달려나간다. 만석이 차에서 내린다. 1년 전 거짓골을 하고 떨고 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건강하고 인자한 미소를 띤 만석이 서 있다. 오냐, 그래. 장사는 잘 되고 덕분에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육수 끓여놨어요. 영업이 끝난 늦은 밤, 가게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아 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2그릇. 1년 전과 똑같은 구도지만 두 사람의 표정과 옷차림, 그리고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할아버지, 드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 너도 복 많이 받아라. 우리 선우. 만석이 국물을 한 숟가락 뜨고는 감탄사를 내뱉는다. 역시 호텔 셰프들이 아무리 기교를 부려도 자네 손맛은 못 따라가는구만. 에이, 비행기 그만 태우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지만 식당 안은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다. 가장 추운 날,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한 그릇의 온기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떡국 한 그릇의 기적 어떠셨나요? 가장 춥고 배고픈 순간에 건넨 국물 한 모금이 얼어붙은 기억을 녹이고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기적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팍팍한 세상이지만 선우 씨의 따뜻한 마음이 결국엔 승리한다는 것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의 결말처럼 반드시 찬란한 봄날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